안녕하세요. 조기 부정교합 치아 예방 전문가 치아쌤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치실을 사용했을 때 매번 피가 나는 사람들도 계속 치실을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치실을 해서 피가 나서 사용을 안 하셨다는 분들 굉장히 치과에도 많으신데요. 피가 나는 이유 자체가 음식물이 잇몸에 오랫동안 끼어서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치실을 사실 더 꼼꼼히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치실을 할 때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세게 하시면 더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잘 배우셔서 음식물이 끼지 않고 잇몸에 염증이 잘 나을 수 있도록 치실 사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법 좀 알려주십시오. 치실과 치간 칫솔 둘 다 구강용품 중 거의 필수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치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다랗게 끊어서 쓰는 치실도 있고 또 손잡이가 있는 치실도 있어요. 치실은 치아 사이에 접촉점을 딸깍하고 들어가고 위로 들어 올려주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쓰지만 왼쪽에 있는 잇몸을 한번 쓸어 올려주고 또 오른쪽에 있는 잇몸을 한번 쓸어주는 쪽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유치든 영구치든 모든 치아에 또 다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 치실은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빼주는 거지 치아 사이를 닦아주는 역할은 아니에요. 치아 사이를 닦는 것은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치실도 종류가 있나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치실 자체에 왁스 코팅이 된 왁스 치실도 있고요. 불소가 있는 불소 치실도 있고 손잡이 치실도 있고 돌돌 말려있는 치실도 있고 브릿지라고 해서 치아하고 치아 사이 이렇게 연결해 놓은 보철이 있는데 그 밑을 넣는 또 특수한 치실도 있어요. 치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하시기엔 종류도 많고 치과에서 좀 처방을 받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실에 대한 처방은 사실 예방치료에 관심이 많은 치과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 일반적인 칫솔로 닿지 않는 부분을 좀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치간 칫솔도 어떤 철심과 그 주변에 있는 솔로 이루어진 구조물이기 때문에 잇몸의 크기에 따라서 처방을 받아서 쓰는 것이 조금 안전해요. 너무 작은 걸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사실 이쑤시개 쓰는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고요. 또 너무 과도하게 큰 거를 사용을 하시면 치아 사이나 잇몸이 좀 다칠 수가 있거든요. 치간 칫솔이야말로 치아에 따라서 조금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모든 분들께 다 치간 칫솔을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기본적인 칫솔질이라던가 아니면 첨단 칫솔이라던가 치실만 해도 벌써 3가지 용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치간 칫솔까지 말씀을 드리면 정말 다 사용을 안 하시고 제대로 칫솔질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계별로 그 과정을 조금 익히신 다음에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마지막에 좀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이쑤시개 쓰는 거는 안 좋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 좋나요? 이쑤시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잇몸이나 치아 사이에 박혀 있는 것들을 조금 파낸다는 의미의 도구이기 때문에 치아나 잇몸을 벌어지게 하거나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셔서 음식물을 빼주셔야 되고 치아 사이를 닦아주셔야 됩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의 교체 주기가 궁금합니다. 보통 끊어서 사용하는 치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맞고요. 손잡이가 있는 치실은 그 치실이 끊어질 때까지 물로 세척하고 소독액에 세척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 같은 경우에는 철심 주변에 이렇게 솔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철심이 휘지 않을 때까지 사용을 하시고요. 철심이 휘면 버리시면 됩니다. 소독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손잡이 치실이라던가 치간 칫솔을 완벽하게 소독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 클리닉에서 안내드리는 소독법은 사용을 하시고 음식물 묻어있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소독물에 깨끗하게 헹궈내신 다음에 유지장치 세척하는 세척액이 있어요. 그 세척액으로 한번 세척해 주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를 절대 벌리지 않습니다. 염증이 있어서 부어있는 곳인데 치실을 사용해서 음식물이 잘 빠지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마치 그곳에 치아가 벌어진 것처럼 공간이 보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실을 사용하고 이가 벌어졌다 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사실 그 부분은 치아 부분이 아니라 원래 공간이 있는 부분이에요. 염증으로 부어있을 때는 잇몸이 꽉 차
있다가 음식물이 빠지고 잘 관리가 돼서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치간 칫솔 가장 작은 사이즈를 사용해도 안 들어가는데 이상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자연 치아 사이에 치간 칫솔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치아가 심하게 겹쳐져 있거나 삐뚤삐뚤한 경우에는 치간 칫솔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곳은 치실을 잘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치간 칫솔이 잘 안 들어가는 곳은 스펀지 치실이라고 침하고 묻으면 조금 부풀어 오르는 약간 두꺼운 치실이 있거든요. 그런 치실을 사용을 해주시면 치간 칫솔을 쓰지 않으셔도 치아 사이를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치아 사이가 너무 겹쳐져 있어서 치실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라면 치아에 왁스가 묻어있는 미끄러운 치실이 있어요. 또는 약간 테이프 형식으로 미끄럽게 만든 치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치실을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구강 상태에 따라 치실을 써야 하는 경우와 치간 칫솔을 써야 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야 되죠. 하지만 특별하게 어떤 경우 이런 걸 써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로 조금 나눌 수가 있어요. 브릿지라는 보철물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제 브릿지라는 보철물 사이로는 치간 칫솔도 잘 안 들어가고 치실도 좀 들어갈 수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특수 치실을 치아 사이 보철물 아래쪽으로 집어 넣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치실은 그쪽으로 안 들어가는데요. 치실 끝이 낚싯줄처럼 약간 빳빳한 치실이 있어요. 그 치실을 보철물 아래쪽으로 집어 넣어주면 치실이 들어가요. 치아 사이를 이렇게 훑는 것처럼 치실을 왔다 갔다 해주시면 특별한 보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쪽 하방이 잘 닦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잇몸 질환이 굉장히 심해서 잇몸이 만약에 푹 파인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은 사실 치간 칫솔을 사이즈에 맞게 별도로 꼭 사용을 해주셔야지 잇몸 질환이 더 심해지지 않게 유지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치간 칫솔 사이즈 찾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일반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치간 칫솔을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방 치료에 조금 관심이 있는 치과에서 정확하게 사이즈를 조금 처방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까지 치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